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find almost anything. All it takes is some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mind over everything.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상식적이고 진영에 빠지지 않는 가장 디테일이 살아있지만 스탠스는 조금 어정쩡한 신용상 객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돈말을 주기 위해서 장안의 네로라는 평론가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공천만 달라 공달 윤희석 선생, 구름은 내가 지배한다 클라우드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맥 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그리고 저는 사람과 사회의 박성태 연구실장입니다. 오늘도 진영을 가리지 않는 디테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 까요 그냥. 뭐. 다 까요. 저도 다 까요. 다 까요. 객잔에서 뭐 가리는. 한동훈 대표도 오늘 시원하게 까주세요. 다 깐네. 이재명 대표도 까주세요. 뭐 하여튼 제가 아는 거 다 얘기할게요. 예. 우리가 뭐 호두도 까고 그럼 호두도 까고 다 밤도 까는 까고 거죠. 다 까요. 모두 까기. 저도 제 둘째 딸에 대해서 좀 뭐라고 좀 하고 싶어요. 그거 까지 마세요. 왜? 까지 말게요. 둘째 딸? 가족은 건들지 마. 그래, 가족은 아니야. 알겠습니다.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아요. 밥을 많이 먹어. 알겠습니다. 첫 훌륭한 번째 주제는 표대결 특별감찰관으로 잡았습니다. 오. 친윤 친한의 표대결을 잡았는데 일단 일부에서는 김종혁 최고위원회죠. 표대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지난 그제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있는데 이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 친한 갈등으로 세력 다툼이 되는지 방금 리액션 아주 좋아요. 진짜 참 나갈 때 궁금하네요, 진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네.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다 알려줄게. 강호의 고수들이 지금 완전 한판 붙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진행을 건가요? 못하겠어. 아 뭐야? 리액션 너무 좋아. 전문 방청객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먼저 동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을 들먹이거나 무용론을 외치는 걸 국민들은 모두 구차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파괴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파괴적인 거는 스스로 파괴하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총은 열리죠. 열릴 걸로 보입니다. 의총은. 그러면은 표대결을 할지 어쩔지 이건 뭐 OX로 먼저 제가 붙여 있으니까 써야 돼. 이거 돈 주고 한 거니까. 갑자기 잘 되네. 오늘은 잘 열리네. 어제 이제 안 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목을 때려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마가 되는데. 자, 표대결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부채를 펴주세요. 하나 둘 셋. 안 이루어질 거구나. 이건 재미없는데. 그런가? 이렇게 할까? 근데 그럼 뭐 안 이렇게 해야지. 소식. 난 틀려도 돼. 이렇게 할까? 아니야. 표대결은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 혹시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직접 제가 당사자이 들은 게 있으니까요. 들은 게 있어요. 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 뭐 아시잖아요, 잘. 표대결을 한 적이 거의 없대요, 의총에서. 그래서 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표 방식도 잘 모른대. 뭐 거수로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정도 수준. 예를 들어서 일어섰다가 하나 둘 뭐 일단 그렇게도 해요. 일어서라. 그렇게라도 하는데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이 이슈가 투표를 할 이슈야? 그럼. 라는 이제 의식이 이제 살짝 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 숫자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쵸. 찬성 몇 표, 뭐 기권 몇 표,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언론사들만 좋을 겁니다. 누구. 그다음에 누구 뭐 나올 때 표정이 어땠고, 발언은 어땠다더라. 이러면 이제 당 깨지는 거죠. 기사거리 난장판. 근데 국민의힘은
의총은 열어도 표대결은 못할 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예. 왜냐하면 망신살이죠. 망신살. 거기에서 본인들이 특감을 하기로 공약을 해놓고 나서 거기서 표대결하면서 손들어서 쑥 살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본인들이 약속한 걸 가지고 안에서 지금 이러고 저러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단순화시키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약속을 지키자 안 지키자로 투표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엄중한 사태가 있어서 원래 하기로 했던 걸 정말 부득이하게 못하겠다 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하겠다고 한 걸 하자 하는 건데 의총을 열어서 표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의총을 열자 표 대결이라도 하자라고 주장을 한 게 한동훈 대표 측이었단 말이에요. 배현진, 김종혁 최고위원 이런 분들인데 그럼 한동훈 대표에게 부담감을 그 사람들이 준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그분들의 의사가 한동훈 대표의 의사하고 일치하느냐 여부를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기존 정치인처럼 계파가 있어서 쫙 지시가 쫙 내려가서 쫙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근데 한동훈 대표의 의사 확인 없이 김종혁 최고위원이 공식적인 최고위원 회의에서 준비된 발언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가능해요.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이군요. 상당히 원활한 소통이 되죠. 그렇군요. 네. 뭐 하는 거죠 지금? 몰라요. 둘이 이거 정말 시나리오 짠것 국민의힘은 같은데? 민주당과는 보니까 정말 이게 차원이 지금 다른 한동훈 정당이군요. 대표가 엊그제 대구 가서 한 메시지를 지금 역할극을 한 것 같아요. 역할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적이군요. 그러니까 김종혁 민주당을 비교도 안 되는군요. 최고위원의 이제 생각은 모든 걸 공개하자는 얘기잖아요. 그 전전에 이뇨한 최고위원은 우리가 갈등이 있어도 숨기고 우리 하자. 안에서 해결하자. 저는 그 발언이 맞는 발언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김종혁 최고는 다 공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표결도 다 공개된 가운데서 해서 이거 짚고 넘어가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말씀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제 말씀하신 건 한동훈 대표 생각이 뭐냐. 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를 저는 파악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도곡동 1인방의 얘기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도곡동 1인방 네.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저는 금요일날 갤럽 조사 이후에 나름대로 당 분위기도 좀 바뀌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의 좀 톤이 변화가 있지 않았냐. 저는 그래 보여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용산의 톤이 변함에 따라서 본인도 하기 싫었겠죠. 본인들이 약속한 거 특감 계속 반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따로 만나자고 했을 때 아마 조금 좀 누그러졌을 것이고 용산도 특감을 수용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좀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의총만 열고 특감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쪽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마무리가 그렇게 된 거다.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야 본인 생각대로 얘기를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또 나쁘지도 않아요.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전 회사에 같이 있었고 같이 있어서 잘 아는데 그분이 막 타산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냥 이거 오르면 리액션으로 아주 좋아요. 연습하는데 막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거 오르면 그냥 가 이런 건데 저도 사실 표대결을 하면 국민의힘은 망신이 될 수 있다. 근데 표대결이 안 이루어지는데 표대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친한 친윤이 약간 희뿌연 연기 속에 있다가 표대결 얘기가 나오면서 쟤는 나는 친한 누구는 친윤 약간 분류화가 좀 될 것 같아요. 속으로 물밑에서 사람들이 중간에 관망만 사람들이 친한으로 난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겠지. 표대결을 하는 순간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런 얘기 자체가. 글쎄요. 아니에요. 아님 말고. 그거 아니더라도 대충 가면 다 잡히는데 한동훈 다 대표가 당 대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그런 표대결 얘기 나오는 건 변론을 하고라도 당 대표로서 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분열의 상징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 와중에 표대결을 한다는 거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요새 한동훈 대표 메시지를 보면 참 이 많은 생각을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다 경계선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안 빠져야지 하면서 말하자면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나름대로 같이 살자.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잖아. 요즘 민주당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자꾸 자기한테 쓰여지니까 그거 벗어나려는 메시지잖아.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에 뭐 그 올라타겠다 했으니까 뭐 차별화, 변화, 혁신 요 메시지잖아. 이 두 축으로 막 이렇게 비빔밥처럼 하면서 가더라고. 이 왼쪽 주머니에는 대통령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겨 그렇죠. 있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이재명도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두 개를 딱 꺼내서 그래야만 본인의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니까. 역시 맥을 잘 짚어요. 배신자 그래 보여. 프레임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윤 대통령 최후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일 수밖에 없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하실 거예요. 용산은 아니잖아요. 나는 윤석열 일단 여기서는 그러니까 용산은 거기야 아니니까. 이제 뭐 지금 화도 나고 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적어도 당내에서 그런 급 정도 되는 분 중에 최후의 순간에 누굴 떠올릴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을 위해서 그럼 한동훈 대표일 겁니다. 그게 맞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님 이재명 대표보다 내가 대통령님을 다음 정권 차기에 더 지켜줄 수 있어요. 이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봐. 근데 대통령 생각은 다를 것 같아. 나 니보다 이재명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뭐 아니 자유 의지고요. 자유지. 예. 대통령의 자유지 아니. 아니 본인의 자유 의지.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박 소장님의 자유 의지. 장 소장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네. 소장님이 좀 클라우드. 햇빛을 내려주세요. 대단히 좀 분기점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조찬회동을 하면서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재 여당과 정부는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 좀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반한 비윤 모임을 지금 띄운 것 같아요. 반한 비윤. 반한 비윤 모임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럼 오세훈 시장의 큰 그림이겠네. 제가 봤을 때 이거의 중심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권영세 의원, 나경원,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이 먼저 걱정스러운 마음에 좀 세 분이 모여서 먼저 얘기해가지고 이제 단체장들한테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모임이 당을 좀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한동훈 너 잘못된 것 같아. 또 지금 너는 아닌 것 같아. 한동훈 빼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좀 변화시키고 우리 당을 좀 변화시키는 게 앞으로 선거 치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느 거 판단한 건지는 우리가 주고봐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반한 중진 의원 모임이 구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잘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 이런 성명서 안 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이 중진들을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포용할 것인지 어떻게 반한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떨어진 숙제가 또 하나 떨어졌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잖아요. 욕조를 깨부숴라. 욕조를. 근데 어디까지 대림 건가? 몰라요. 아니에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아요. 일체형 맞지 거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어떻게 알아? 안 가봤어요? 자기네 집에 있는 거 아메리칸 스탠다드지. 근데 맞지? 아이 그만해. 그래서 욕조 장선생으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중진 의원들 개별적으로 그냥 사무실에도 찾아가고 따로 저녁 만나가지고 당을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데 본인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게 되게 위험스러운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정치 스타일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끔씩은 맞는 말을 한 적도 있다. 한동훈 대표한테 한 대표 이제는 말이야 저녁에 좀 술자리도 가서 그때 얘기했죠. 만나고 해야 돼. 그러게 정치해야 돼 했잖아요. 가끔은 맞는 말도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대통령이 아마 이 말도 했어요. 우리 한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고 이제 같이 있었던 지도부한테 만찬 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제일 외롭게 제일 어렵게 해요. 근데 제가 봐서는 한동훈 대표 중진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스타일을 제가 쭉 패턴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면 찾아가지 본인이 필요 없으면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차요. 솔직히 차요. 머리만
하고 가슴이 뜨겁지 않아. 네, 가슴이 뜨겁지 보면 나경원 의원, 권영세 의원, 그다음 예를 들면은 뭐 김기현 의원, 박형준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본인에게는 필요하다고 보통 정치인은 생각할 텐데 지금 필요 없어요. 거기는 제가 봐서는 한동훈 대표는 세대 교체의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진들을 통해서 당을 변화 혁신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로 떠나봐야 될 사람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상의를 해서 구태의 이미지를 주지 않겠다라는 게 확고한 것 같아요. 이제 여의도 성문 기분영어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죠. 당신들은 다 가라. 오세훈, 김기현 뭐 그냥 다 가라. 종합영어는 나다. 종합영어는 나다. 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정치 스타일 보기 쉽지 않죠. 도곡동 1호 라인.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대단히 경계하고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 큰 벽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한 대표 주변에서 많이 조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 대표로서 당 전체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치 연초가 짧으니까 말씀하신 중진 의원들하고 무슨 교류가 있었겠어요. 사실 검찰 있다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당에 온 지 1년도 지금 안 됐잖아요. 이제 10달 됐는데 중간에 공백기까지 따지면은 뭐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뢰를 쌓아가고 뭔가 정치적으로 영향력 확대 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 정치인스러운 분이 당 대표 됐을 때를 가정을 하고 지금 막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정치 알지를 못하잖아요. 정치를 안 했으니까. 근데 계속 이제 대통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했다가 지금 잘못 찍었다는 사람들이 2번 찍은 사람 중에도 꽤 있거든요. 근데 알지 못했다가 지금 100일이 거의 다 됐는데 한동훈 대표 그게 이제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시기상. 지금 당 중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 중진들 관계. 당원들 뭐 국민들 전당대회 얘기 반복은 안 하겠지만 거기서 얘기한 게 한동훈을 우리가 잘 알아서 뭐 했다 이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색깔의 매력을 느낀 당원과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표를 준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뭐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사람 관계라는 게 뭐 몇 번 밥 먹었다고 해서 가까워지지는 않잖아요. 일단 어제 모임은 오세훈 시장이 좀 주도하는 오늘 아침 모임.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인가요? 좋잖아요. 어제잖아 어제. 제가 편집해줘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제네요. 미안. 이게 보면 권영세, 내까지 날짜를 막 봤거든. 김기현, 나경원, 박형준. 편집 좀 잡아야 돼.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제 모임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네. 윤석열 대 한동훈을 하면 대선 주자 한동훈 이미지만 강화되니 여기 나도 있어. 누구? 정치를 하는 내가 있어. 이런 깃발을 들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뭉친 모임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고 예. 본인들이 무슨 갑자기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언제부터 국민의 삶을 챙겼다고 이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장이 열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이라고 본인도 알고 인식을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적당히 견제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뭐 어떤 세력 재편에 나서지 않느냐. 예, 같이 또 어쨌든 유난 완전히 초극 대립인데 중간에 오세훈 시장이 나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구심점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뼈아픈 거죠. 그러니까 권영세, 뭐 김기현 이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뒷받침 해줄게요. 이것과 한동훈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오세훈 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본인의 정치력의 한계도 드러내는 것이고 내 편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은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기초 체력이거든요. 축구, 야구, 배드민턴, 배구, 농구 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러닝이에요. 러닝. 이건 러닝과 같은 거예요. 좋아. 러닝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채워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배트만 휘두른다고 홈런 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사격했다가 바로 지금 축구 야구하는 그런 듯한. 사격을 하더라도 처음에 다리 같은 트레이닝 체력 그 달리기부터 하잖아요. 스쿼트 해야죠. 지금 달리기는 건너뛰고 그냥 그 기술 잔 기술만 지금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0일 기자회견 하셨는데 좀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 저 자식은 맨날 나와가지고 나만 욕해 맨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제가 윤석 대변인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0일이잖아요. 딱 오늘 100일인데 전당대회 이후 한동훈의 세력은 늘었나? OX로 좀 혼자 해주시면 늘었다고. 전당대회 이후. 잠시만요. 늘었다고 그냥 안 늘었다 X 대폭 늘었다는 부채를 오로 하고 흔드세요. 대폭 늘었다? 그냥 늘었다. 예. 충성심이 약한 것 같아. 흔들어. 나 같으면 흔들 것 같았어. 아니 대포가 안 늘었지. 대포가 안 늘고. 그럼 뭐 사실대로 얘기하죠. 충성심이 어디 있어요? 역시 우리 공달 윤 선생 안 해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박평윤 씨는 원래 충성 안 하나? 와 대단해. 무슨 충성이야. 예. 별로 안. 저는 저한테 충성해요. 오케이. 늘긴 늘었지만 그렇게 확 는 것 같지 않다. 늘었어요. 확실히 늘은 거는 제가 알고 있고 자 뭐 중진 모임 하고 어떤 분이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김기영, 권영세, 그다음에 박형준, 오세훈 이렇게 만나고 옆에 김병민. 어제 조찬회동에. 예. 그럼 거기서 이분들이 어떠한 분들이냐 당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 당 전체 그러니까 한동훈 쪽이 아닌 분들을 대표할 수 있냐? 전 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권영세 의원은 원래 오세훈 시장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분이고 박형준 시장도 오세훈 시장하고 대비 동기이기 때문에 부산시장 계속 같이 했었던 거고 보궐선거도 같이 들어왔죠. 전임 대표이고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럼 이 모임이 어떤 또 이미지를 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분들 중요해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당 대표를 밀어준다거나 지원해준다거나 하면 금상첨화죠. 결국은 대선전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선전 시작된 거예요. 경선 시작된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나도 있다. 근데 어제 메시지는 한동훈 대표를 좀 직격하는 메시지가 좀 그렇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을 해야죠.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오하고 흔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었다고 제가 판단하는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싶은데 제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 10명도 안 돼서 발의도 못하냐 최상병 특검 하던 한동훈 대표의 7월 8월을 지나서 이제 10월 11월 들어가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제 뭐 친한 친윤 어떻게 돼 뭐 21대 25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 가운데가 늘었다. 굉장히 많죠. 60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분류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미약 하나마 당에서 교섭단체 이상 정도 되는 의원들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하고 정치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급하죠. 오세훈 시장을 따르겠다고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 떠올릴 수 있어요? 원내에서. 아니 김병민이 떠올랐는데 원내에서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게 쑥 사라지네. 네. 부시장입니다. 네, 김병민 부시장. 당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급하게 됐고 이제 글로 간다. 결국 뭐 홍준표 시장도 들어올 거고. 그런데 대선이 아니 대통령이 임기가 아직 반도 안 지났잖아요. 11월 9일이 임기 딱 반인데 특수한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위험 부담이 좀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지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은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권위가 없다. 그래서 많이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진 것 같아요.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대선 후보급의 주자들이 본인 목소리를 낼 만한 기반이 마련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세훈 시장까지 가미를 하면 차기 주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이건 대통령의 힘이 쭉쭉 빠지는 더 이런 걸로 될 가능성이 크죠. 사실상 저는 전광판이 꺼지기 직전이라고 꺼져요. 맞아요. 꺼져. 배터리 100만 도리가 다 그러니까 이제 전광판이 더 이상 이제 돌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꺼지기 직전인데도 그걸 신경 안 쓰는 분이고 저는 지금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결국에는 지금 뭐 세력이 늘었다거나 하나 한동훈 대표의 100일을 맞이해서 보면 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침판 같은 느낌. 최상병 특검, 그렇죠. 김건희 여사 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뿐이고 행동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도. 만에 하나 63%면 꽤 높은 수치로 당 대표가 됐으면 여당 전당대회 중에 압도적이지. 이걸 밀어붙였다면은 저는 지금 현재의 인원보다는 많은 수가 붙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소장님 말뿐이 없었다고 평가를 하시지만 저는 말이라도 한 게 대단한 용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의미 있죠.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이나 보수파에서 처음이자 유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물꼬가 트인 거란 말이야. 그 점은 인정해주고 이제 100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데 100일 동안 말만 했다고 또 뭐 했어 손가락질 하는 것은 무리한 비판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미안해. 말뿐이었다는 건 말을 했다는 거지. 근데 많은 보수층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말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됐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있는 새가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행동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이제 특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분 해법을 내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맨날 친윤한테 좀 밟히는 그림보다는 조금 더 뭐 좀 친한 그룹 내에서 내가 당대표라는 거를 입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왜냐면 63%의 저는 지지는 그런 시원한 모습들을 기대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한계는 사실 한계라기보다는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일단 말을 세게 메시지를 낸 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낸 거 인정.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액션이 물론 빌드업 과정이라고 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는 좀 늦을 수도 있고 늦을 수 있죠. 그건 약간 제한적이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 정도고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거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일단 총선 100서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총선 100서 국민의힘에서 내놓겠다는 100서가 이제 나왔는데 자 이것만 제가 짧게 이거 뭐 얘기할 거 없죠. 그렇게 한 줄 평이면 돼요. 한 줄 평이면 되죠. 고작 이러려고 조정훈 의원이 그 난리를 폈나? 오케이. 네. 한 줄 평은 대단히 잘못된 총선 100서다. 왜요? 잠깐 평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100서에는 그냥 사실관계만 쭉 나열하면 돼요. 그동안 로드맵이 어떻게 됐느냐,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다음에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총선 100서는 보니까 평가가 많이 들어갔더라고. 그거는 100서가 아니에요. 평가서지. 평가서고. 그거는 왜 졌는지에 대한 다른 뭐 세미나나 아니면 다른 평가서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총선 100서의 성격상 맞지 않은 거다. 이거는 조정훈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100서다. 네, 의미 없다. 네. 조금 더 말을 붙이신다면 아니 저희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100서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통상 이런 거는 복붙할 수준의 내용이었더라고 보니까. 복붙. 그래?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갖다가 붙이면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평할 때 어느 당에 갖다 놔도 그냥 거의 비슷한 뭐 당정하게 뭐 어찌고 국민들의 눈높이 안 맞고 전략적인 부재가 있어. 이거 누가 말 못해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날을 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총선 100서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비한 쪽에서 이제 주도권을 쥐고 쭉 만들어서 이제 그쵸. 6개월 후에 나온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고 비한 쪽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 당에 대해서 쓴소리 막 하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하고 뭐 이런 거를 감내할 수 없는 그 당내 분위기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이제 당에 꽤 오래 있었어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뭐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당 체질이 바뀐 느낌이 들어요. 전 같으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오세훈 시장 막 중진 만나서 하면은 또 따라서 누가 또 얘기도 하고 당내에서 좀 강경한 보수색을 많이 가진 분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 세력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조용해요. 의석수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움직임 자체가 도드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라는 건 한 10% 15% 정도 때문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잠잠하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고 이러면 미래가 없고 나중에 뭘 갖고 할 거냐 잔기술밖에 없다 기초체력이 없다 얘기하시지만 기초체력 문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까지 갖추면 제일 좋은데 당 자체가 바뀌었다. 그 얘기는 유권자들의 생각과 유권자들의 어떤 이념 지향성 또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부분들도 많이 바뀐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보수 지지 민심을 등에 업은 한동훈의 헤게모니가 정치를 작동됐다. 보는 그러니까 과거에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그 방식이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 뭐 보수 지지자들의 민심을 한동훈 대표가 확실히 입고 있기 때문에 당의 주도권을 뭐 여러 비난과 그러니까 한계 지적에도 지지의 정도는 지지 숫자는 높을 수 있어도 이 응집력이 낮을 수는 있어요. 이게 풀기가 없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만큼 순간적인 걸 가지고 많이 변할 수 있는 유권자 지형이 됐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차원에서 세게 과거의 방식대로 모여서 성명서 얘기하고 집단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 방식은 별로 안 통하는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백선을 저도 한마디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못한 사실 지난 선거의 패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인데 별로 언급이 제대로 못해서 과연 백선가 항복할 백선가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23번이나 이름이 나왔다고 하니까 약간 좀 건드는 그거는 좀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라를 김건희 여사의 나라로 봤나 싶을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또 그렇게 맥을 짚어가네 역시.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미디어에 있어서 약간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어서 잡았어요. 주제를. 미디어에 있어서죠. 제목을 제가 조선일보의 디커플링으로 봤어요. 최근에 조선일보의 기사들이 눈에 확 띕니다. 지금 나오는 기사로 보면 지난 주말에 원래 나왔던 제목이 조선일보가 쓴 주말입니다. 일면 주말이에요. 지난 대통령이 보수와 디커플링 시작됐다. 요거는 이제 보수 민심이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그 전날에 썼던 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제군요. 시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눈에 띄었는데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라는 시론인데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불기소를 거론하면서 국민을 장기판 졸로 본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불기소한 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고 그다음에 국민의 저항권을 언급을 했어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글이잖아요. 네, 세더라고요. 헌법학자니까 그쵸, 헌법학자니까. 그런 헌법적 용어를 많이 쓰시죠. 근데 이런 글을 조선일보가 실론으로 실었다는 게 저는 약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자에서는 보수의 유명 칼럼니스트죠. 김대중 전 주필의 칼럼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남북 대리 전쟁 안 된다. 살상무기 지원은 안 된다. 코리안 대리 전쟁 안 된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나 여권 일부 의견과는 좀 달라요. 맞아요. 조선일보가 조금 이전과는 조선일보 하면 사실은 보수의 핵심 지지층들이 많이 봤던 건데 최근에 좀 강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말로 막 조언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당신 정권이 국민적인 실망감, 낮은 평가 받는 건 오케이. 그건 당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하지만 당신 그렇게 나가다는 우리 조선일보도 망하게 생겼고 그렇죠. 보수 우파 국민에 완전히 풍지박산 난다. 당신 정신 차려라 이런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그 기존에도 경고성 칼럼들을 제가 좀 봤는데 근데 최근에는 표현들이나 강도 훨씬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제발 잘 좀 해 이러면 큰일 나 이거 했더니 더 이상 가면 우리도 버릴 거야 이런 느낌을 전 좀 받았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디커플링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지율이 뭐 한 45에서 35, 10% 포인트 떨어지는 거는 다릅니다. 그것과 30에서 20 떨어진 거는 기본적 보수 지지층을 정말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을 지지층을 30%라고 30%? 본다면 그 중에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거예요. 그럼 지지를 철회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안을 찾아요. 지금 그 국면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이제 좀 대선 몰이를 미리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빨라진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용산은 굉장히 뭐 지지율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개혁한다고 하는데 심각하게 봐야 된다. 예,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고 또 역으로 보면 그렇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결국 김여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한다면 또 그만큼 큰 게 또 다시 붙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을 잘 보시길 바란다. 저는 사실 여사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의료대란 문제, 경제 문제, 뭐 안보 문제 여러 가지가 사실은 국정에 안 좋은데 오히려 여사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여사 문제나 명태균 시국이 좀 빨리 이거 사실은 뭐 중요한 거긴 하지만 개인적인 정치적인 쟁점이 이게 좀 거쳐져야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고 그 문제에 국가 동력이 좀 들어가서 손을 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런 문제 많이 있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을 먹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손이 지금 김건희 여사예요. 그래야 요거를 치워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민생, 외교, 안보, 경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말을 못 해.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가는 거는 이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김건희 여사다라고 지금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디커플링 TK, PK에서도요.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요 2~3배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냐면 TK, PK 결국엔 정치인은 미천이 뭐냐면 민심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대통령의 TK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26%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46%가 그렇죠. 나왔어요. 거의 절반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민심의 미천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사 못해요. 못한다. 그냥 그만 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조선일보는 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그 미천을 다시 모아라. 아니면 그만 장사해라. 그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저는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사실은 되게 완고한 보수주의자인데 살상무기 지원 안 된다. 요거 그런데 대통령이 얼마 전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서 시나리오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시나리오 따라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특히 북한 문제에서는 상당히 강경 보수인데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쓴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서방과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이죠. 이 살상무기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원이 돼서 북한군을 친다 그런 이미지가 도움이 안 된다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저는 보는데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만약에 미국 등 유럽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답이 없죠, 사실은. 짧게 말씀드리면 김태효를 잘라야 된다. 김태효 잘라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전쟁 광이야 김태효. 너무 미국과 일본에 경도된 사광 해결을 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배제했단 말이에요. 전임의 정권들이 그래도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고 중국도 만나고 잘 지내려고 했던 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못 들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한 이제 균형점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건데 우리도 당신들 나라에 뭐 좋은 영향 끼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줄 게 많아. 그러니까 너무 북한 편 들지 마. 그래서 그 임계점을 지켰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 깨져버렸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북한과 밀착해가지고 거의 군사 동맹 수준을 넘어선 혈맹 관계로 가잖아. 이러한 외교 관계를 만드는 김태효를 잘라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못 자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는 솜씨 있는 균형 외교가 사실 필요했는데 예를 한미일 동맹은 아니지 한미일 협력을 하더라도 해야죠 이건. 이쪽 당연히. 균형 외교 쪽으로 사실은 쟤네가 저래서 우리 또 잘할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니도 적이야 이러니까 이제 러시아 대응 우리가 피곤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전략적 모호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분단 국가라는 현실 자체 인정해야 되고 누가 기분이 좋아서 모호하게 뭘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뭐 성격이 없나? 그럼 그냥 확 그냥 하고 싶죠. 그런데 이 말씀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다른 경제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떡을 주면서 북한 편만 들지 말고 우리하고도 좀 잘 알아겠죠? 이러면서 뭔가 균형을 갖고 갔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뭐냐면
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왜 한반도로 끌고 오려는 생각을 하냐 그거예요. 못 끼어들어서 안달이야. 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칼럼의 얘기에서의 뜻하는 바는 남북 대리전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이미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좋아요. 우려를 표현하고 유럽 전쟁을 왜 우리한테 끌고 오느냐는 얘기는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국제 대리전인 상황 우리가 원한 거 아니에요. 북이 참전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옵니다. 북이 참전한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북이 규탄했어요. 목요일에 한번 다시 규탄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전쟁 위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6.25 때 생각해봐요. 우리 도와준 나라가 고맙잖아요. 그 차원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화두를 저는 목요일에 한번 얘기해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익으면 또 다 돼서 우리 다음 방송 다음 공연 또 있죠. 네, 공연 상암동 다음 주 화요일에 빨리 얘기해봐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음 공연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치 뭐 명태 의식만 다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다뤄야 돼서. 그럼요. 다음 주에 이건 또 목요일이고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목요일 주 목요일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삼객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이구나. 일요신문 U 채널과 시흥 삼객잔 채널로 나가다가 이번 주부터죠. 일요신문 U 채널로만 요게 이제 다 봅니다. 이름을 신용상 객잔 곱하기 일요신문으로 당분간 갈 거거든요. 아 예. 그 부분을 지금 들으셨죠? 예. 다시 해. 일요신문 U와 시용상 객잔 채널 곱하기로 당분간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널은 하나로 운영된다는 거 좀 알아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왕이면 한데 모여서 그렇죠. 한데 모여서 얘기하면 좋잖아요. 예. 댓글 이벤트도 또 이제 좋아요, 시작을 구독, 하도록 알림 하겠습니다.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용상 객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인 줄 나도 오늘 나도 헷갈려. 이게 날짜가 헷갈려. 바스락해야지. 아니야, 바스락하냐?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